자, 또 한 가지. 제가 보통 이제 특수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수상권에서 창업하는 것과 입지가 아주 좋은 매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게 로드샵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입지가 아주 좋은 로드샵에서 장사하는 것과 특수상권에서 장사하는 건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강남역 1번 출구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4번 출구, 5번 출구, 강남역 4번 출구 바로 앞에서 매장을 내서 장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매장은 특수상권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풍부한 유동인구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특수상권, 유동인구가 풍부한 특수상권에서 창업하는 거를 입지 요건이 아주 좋은 자리에서 창업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통분모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특수상권에 통하는 아이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지가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아이템들은 특수상권에서도 어느 정도 통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경점이 좀 꽤 좋은 입지들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경점이 좋은 입지에 많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안경점은 특수상권에도 하나쯤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쵸? 예를 들면 뭐 특수상권에 뭐 편의점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이소 같은 이런 유통몰이 하나 있다. 그럼 이런 몰은 실제로 특수상권에도 들어가서 충분히 매력적일 수도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상권에서 통하는 아이템은 A급지에서도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해해 두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오히려 A급지, 입지가 좋은 곳은 선택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수상권은 예를 들면 내가 롯데몰에 들어간다, 내가 스타필드에 들어간다, 내가 신세계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걸 롯데나 스타필드나 신세계는 검증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질을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갑질을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그냥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에 내가 입점할 때는요. 그때 이제 보증금, 월세, 권리금 같은 걸 따지게 되는데 그 권리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검증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좋은 입지니까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이 설령 매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돈이 안 남는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특수상권보다 이건 로드샵 중에 입지가 좋은 것의 단점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입점 경쟁입니다. 입점 경쟁. 여러분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가로수길에 옛날에는 가로수길에 소위 메인 거리에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섰죠. 근데 최근에 가보면 가로수길에 메인 도로에는 음식점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상권이 발달하면서 소위 입지가 좋은 곳에 입점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입점 경쟁이 붙으면 예를 들면 유명 브랜드의 유명 유통 매장의 대리점과 음식점이 입점 경쟁을 붙으면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음식점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념적으로는 음식점은 너무 좋은 입지는 좋지 않거든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기업 대리점들이나 대기업 매장들의 유통 매장에게 음식점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입점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면도로로 빠지고 골목길로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는 입지가 좋은 자리에서 월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상권이 좋아지니까 나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매장을 쫓겨나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아이템이 좋은 자리에도 어울릴 수 있는 내용이면 그런 자리를 들어가도 되지만 실제로 내 아이템이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에 별로 좋은 업종이 아닌데 좋은 자리에 덥석 들어갔다가 실제로 그 사업을 오래 하지 못하고 월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내가 그걸 버텨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A급지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특수상권과 A급지의 공통점들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일반 로드샵에서 입지가 좋은 자리는 오히려 이런 위험성들이 같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상권에서 통하는 스킬.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 롯데월드에서 장사를 한다면 나는 고객의 눈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사업하는 방법 중에.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강남역 4번 출구나 5번 출구 바로 앞에서 장사할 때도 똑같을 거라고요. 내가 강남역 4번 출구 5번 출구 바로 앞에서 장사를 하면 결국 그 자리는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고객의 눈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사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상권에서 통하는 스킬이나 장사 노하우가 소위 A급지에서의 스킬이나 장사 노하우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어떤 특성이냐면 맨 마지막 줄에 써놓은 건데요. 고객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고객, 물론 뭐 그 경우도 고객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매장을 고객들에게 기억시키는 것도 내 일인데 내가 소위 좋은 입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근데 내 가게가 좋은 입지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건 어찌 보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강남역 4번 출구에서 장사를 하거나 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건 오히려 보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 내가 고객들이 선택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의 눈을 공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판매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상권이나 A급지에서 사업하는 방법은 일반 로드샵에서 사업하는 방법과는 사뭇 큰 차이점이 있더라.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특수상권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뭐를 신경 써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가